커피 처음 할 때, 처음 배울 때 네. 이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좀 싶은 좀 책들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그렇게 커피 책을 많이 본 건 아닌데 나름대로 바빴고 해서 많이 안 봤는데 그동안에 쭉 본 책들 중에 제일 재밌게 보고 또 본 건데 가끔씩 또 보고 볼 때마다 새롭고 추천해주고 싶고 제일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에스프레소 퀘스트. 어떤 그 초심자들이 보기 좋은 책인가요? 아 그럼요. 저한테 커피 뭐 배우러 오신 분들이나 뭐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한테 항상 1순위로 제가 추천을 해주는 책이 이건가요? 있어요. 네, 제가 저희 사무실에도 있죠. 에스프레소 퀘스트.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략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일단은 저자가 자기 경험 어쩌다가 커피를 하게 됐는지, 이거는 일단 호주의 커피 전문가가 한 20-30년간 커피계에 몸담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파트구나. 처음에 커피 자기 경험을 하면서 맛, 커피란 이런 것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입문자한테 특히나 커피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 잔의 커피만 봤지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배자의 관점,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로스터. 보면 로스터 콩을 저렇게 가공 과정을 거쳐서 커피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 바리스타 추출하는 마지막 단계, 커피가 만들어지는 마지막 단계, 이렇게 총 한 3-4파트에 거쳐서 설명을 해주니까 일단 커피에 관계된 모든 과정들을 딱 훑기도 좋고, 이게 입문자한테 특히나 좋죠. 커피의 세계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있고, 오늘 한번 이제 여유있게 그냥 리뷰를 해볼까요? 깊이 있는 책, 내공이 담긴 커피계에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사실 와닿는 게 그때그때 굉장히 달라요. 제가 초보일 때 이걸 읽었을 때랑 커피를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시점, 필드에서 뛰었을 때 읽는 시점이랑 이게 굉장히 다르고, 이게 커피 교육책이 아니라 커피 이해도에 대한 책인 건가요? 그거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단순히 테크니컬적이나 뭐 아까 전에 파트 중에 로스터라던가 바리스타 이게 있다고 했는데, 그럼 바리스타의 뭐 스킬이나 로스팅을 잘하는 법, 어떤 이런 테크닉적인 거에 관련해서 많이 알려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입문자들이나 카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 오류에 빠지지 않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이런 방향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기가 느끼기에 조금 불안하거나 잘못돼 보이는 시선들, 시각들, 이런 것들을 짚어주기도 하면서 커피를 시작하고 커피를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조금 힘이 나게 해주고 약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느낌. 근데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게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있으신 분이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이런 분이 커피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쭉 마치 그 현지에 한 몇십 년 동안 산 사람이 그 지역을 가이드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 여기 있구나. 저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네요. 호주 커피앤티 협회의 회장, 그리고 국가 바리스타 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총 책임자도 했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분. 근데 이 책을 읽기만 해도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고 커피 장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인상 깊었던 것들이 참 많은데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네, 바로 찾았네. 최고의 바리스타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커피 음료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제공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자신은 연주자이고 소비자는 자신의 개성과 열정에 감동받는 관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모든 게 기계화되고 점점 이렇게 삭막해지면 점점 제 생각엔 또 아날로그가 다시 사람들은 필요성을 그 다음에 이분이, 맞아, 이게 또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어떤 저랑 지금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는 그 수업과 굉장히 이제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니까 또 더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지식, 어떤 맹목적인 거, 맹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조금 깨어 있어야 된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이런 게 굉장히 그 비판의 그 뉘앙스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초학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공감이 갔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반대로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커피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에 자기 주관성,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유행이나 흐름, 뭐 사람들이 뭐 신맛이 많이 나는 커피를 무조건 좋다고 해서 나도 뭐 왠지 그걸 점수를 더 줘야 되고 따라가고, 이게 아닌 내 주관, 객관성, 또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아예 나와버려요. 뭐 근거 없는 지식에 한마디 더 하면,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를. 벌써 멘트, 벌써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런 바리스타에 대해 궁금해 왔는데, 그중 하나로 한 경력 많은 바리스타 트레이너가 에스프레소 추출 시 소중하기 그지없는 그 첫 몇 방울은 벌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에 특히 당황한 적이 있다. 또한 몇몇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 최적의 추출 시간은 몇 초 많거나 적은 것도 아니고 정확히 28초라고 말하는지도 의문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근거 없는 지식에 속박당하지 않으련만,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게 있죠. 자기 맛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 추출되는 에스프레소의 첫 몇 방울을 벌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더러운 머신에 산패된 오일이 끼어 있기에 처음 추출되는 에스프레소가 오염되어 맛이 쓰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머신이 청결하기만 하면. 역시 또 이제 기본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커피를 내가 현직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커피 업계에 종사할 게 아니야. 근데 커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래도 읽을만 하고. 오늘 어쨌든 에스프레소 퀘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최애책이고, 커피 하려는 사람한테 딱 한 것만 추천해줘야 되면은 뭘 추천하겠냐? 좀 당연히 이겁니다.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어요. 광고 개뿔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진짜 아부사님 잘 되시면은 이런 거 이벤트해도 괜찮겠네요. 무슨 이벤트요? 그런 거 하려고 왔으면 좋겠네요. 무슨 이벤트인지 모르겠죠. 할 수도 있죠. 이 영상 클립 저장해 놓을 테니까 한번 공약 한번 걸어주시죠. 1000명으로 갈까요? 1000명 되면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50분들한테 최소 500에서 1kg 정도 가량 진짜 좋은 원두 정성스럽게 볶은 거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와, 미리 공약을 할게요. 그 정도는 돼야죠.